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목적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e purpose of education is change입니다. 제가 두 학생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학생은 제가 담임했던 학생이고 두 번째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을 제가 A 학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혼 가정이고요. 어머니가 홀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이 학생이 둘째였는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고요. 제가 3학년 담임했을 때입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단칠 것도 더 많이 하고 잔소리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평소 지각을 많이 하고 뭐 지시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였던 게 저도 많았습니다. 불러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어머니가 교사인데 너희 어머니도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말 듣자.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함께 한 5명 정도가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운동장을 돌게 했습니다. 조금. 그때 점심시간이었나요? 어쨌든 좀 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작당을 하고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무단 결과가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가 체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그 초등학교 교사인 그 어머니께서 지인을 뭐 이모라고 하는데 지인을 모시고 교장실로 찾아가서 저한테 먼저 온 게 아니라 다짜고짜 이제 체벌을 했다,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교장실에 불려가서 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과를 했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딱 1년 뒤에 한 7시 좀 넘어서 이 학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무슨 사과를 해? 그랬더니 제가요, 그 직장을 취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하던 짓, 그러니까 일하다가 뒤틀리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한테 결국은 이렇게 좀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옳았어요. 사실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야지. 당연히 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할 만하니까 널 시킨 건데 왜 그걸 부정하고 안 했니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 나가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학생. 그래서 제 교육 방침이 옳았구나. 제가 맞았구나. 가급적 잔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변화를 이끌어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변화이듯이 이 변화가 재학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뒤에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학생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B 학생이라고 할게요. 역시 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학생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키웠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는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1학년 때인데, 예전에 1학년 때인데 제가 일찍 출근한다 그랬잖아요.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가 와요. 이런 학생이 있느냐,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 학생이 학생증을 갖고 자기 물건을 판다고 그랬는데 물건은 안 온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
그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 지금 학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학생이 사실은 이제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인터넷 그 쇼핑을 통해서 계속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학생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생증은 사실이고요. 이름도 맞고 다 맞는데 물건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 피해자들 전화가 제가 받은 것만 해도 10통이 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그 피해자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건이 학교로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학생 그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근데 학교도 안 나오고 지금 어떨 수가 없잖아요. 학교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학생이 이제 가출했다 그러고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라고 뭐 노력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학생이 결국은 이제 자퇴를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 자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 아니니까. 결국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구속이 돼서 아마 소년원을 다녀온 듯 해요. 근데 22년에 작년 한 10월인가요? 11월 달쯤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학교에 정도 없을 만한 아이인데 학교로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에게 어쨌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쉽게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뒤에 찾아와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 변화가 일어난 듯 해요. 자, 이렇게 학생들 2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을 힘들게 했던 정말 어쨌든 그 지도가 잘 안 되는 학생도 졸업한 뒤에 찾아와서 선생님 얘기가 옳았다 그러고 또 상습 사기를 저질렀던 학생도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교사라는 게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당장의 가시적인 그런 그 결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먼 훗날에 언젠가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게 학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신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저를 되돌아보면 저 자신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포용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한 듯 하고요. 결손 가정이라면 일단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어차피 사회 구성원인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선생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관심 하나가 잘못될 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길을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2학생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학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저도 학생을 믿다가 배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믿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실이 언젠가는 분명히 결실을 맺을 때가 오는 줄 압니다. 저처럼 졸업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재학 중에 그 학생의 언행, 또 행동, 뭐 이런 것들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바라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저보다는 더 열심히 정말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시고 또 어쨌든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 노력에 같은 교사로서 존경을 표하고요. 우리가 했던 그런 교육 활동들이 언젠가는 그 열매로 다가올 줄 압니다.
TV를 딱 틀었는데, 저 학생 내가 가르친 학생이야. 제가 저렇게 됐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